요즘 주말이면 광화문이 난리죠. 여의도도 그렇고요. 용산도 그렇고요. 여기도 집회, 저기도 집회, 집회 천국입니다. 핵심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해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해라. 이런 게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왜 우리는 합리적이지 못할까? 그냥 정치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휩쓸려 다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노란봉투법만 보더라도요. 이게 결국은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사업할 일 없다.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노동 문제라는 게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조장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노란봉투법은 심각하니 이거 대한민국에서 기업 만들지 말아야 된다. 사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났습니다. 중견기업은 더합니다. 중소기업도 더하고요. 한국의 기업이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노조가 워낙 파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보면요. 파업을 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넣자 이거예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만드는 기업의 노조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현대자동차 이 협력업체가 1차, 2차, 3차까지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현대자동차가 다 감당하라고요? 조선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원청업체하고 이렇게 쟁의가 가능하면 파업을 조장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는요 이익에 대한 분쟁만 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한 분쟁도 확대시킨다고 합니다. 권리라는 게 이게 애매하거든요. 해고자 복직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궁극적으로는요 이렇게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하지 말아요. 손해배상. 귀책 사유나 기여도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개개인의 귀책 사유를 어떻게 알 것이며 기여도는 또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데 참 이것을 보니까 저는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업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필리버스터를 해서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막아줄 줄 알았지만 이것도 물 건너 갔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대통령에게 이거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정치 논리에 휩싸여서 기업이 내동댕이 치지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경쟁력을 완전히 막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롯이 말입니다. 나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것 아닌가 싶어요.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은 10년 가지 못하고요. 꽃은 열흘을 불지 못하다고 했어요. 인간의 탐욕이 말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저는 나라가 망가뜨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16.4% 오르고 10.9% 오르고요. 주 52시간제가 갑자기 시행이 되면서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됐는데 또다시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보면요. 참 대한민국 아직 멀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제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묻지 마 지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요. 대한민국은요. 기업을 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물론 기업들도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정치권이 권력을 위해서 노동계를 활용하고 일반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는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